어느덧 한인 이주 역사 60년을 맞이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만 2만 명 넘는 한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한인 가운데 오늘은 동포 2세, 3세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어보다 스페인어가 더 편한 이들. 동포 2세로서 겪는 정체성 혼란에 대해 얘기를 나눕니다. Era la única asiática del colegio y mis compañeros me decían china, se reían de mi frente. Y eso me provocó un cierto complejo. En ese entonces vivía a base de flequillo. 강의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이 되는 이야기, 그리고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 질문과 대답을 함께 찾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인 동포지만 아르헨티나에 살면서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겪는 청소년들. 이번 자리는 그런 청소년들을 위해 한국과 아르헨티나를 각각 대표하는 음식인 김치와 아사도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편안하게 마음속 이야기를 하고 정체성을 건강하게 바로잡기 위해 준비했는데요. 동포 청소년과 부모 40여 명이 참여해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지인들 아이들 사이에서 본인의 그런 정체성을 잘 배울 수 있게, 잘 알 수 있게 한번 도움이 될까 해서 왔습니다. 내가 크면서 겪으면서 충분히 겪을 수 있는 것, 좋은 경험으로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요. Encontrar a más gente como yo es algo que me pone feliz. 이번 자리를 마련한 사람은 13년차 심리상담가 신소연 씨입니다. 소연 씨 역시 2살 때 부모님을 따라 아르헨티나에 이민 온 1.5세입니다. 집에서는 한국말을 쓰고 학교에 가면 스페인어를 쓰는 환경에서 자란 소연 씨. 자녀들도 같은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아르헨티나 두 문화를 잘 소화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길 바라며 가능한 많은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봐. 나이는 어리지만 자기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들어주고, 예, 그거를 매우 중요하게 소통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을 신경 쓰면서 아이들이랑 대화를 하려고 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상담에서 만난 청소년들처럼 소연 씨도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던 때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현지인 친구들과도 즐겁게 어울렸지만 어딘지 허전했다는 소연 씨. 외모도 생활 양식도 비슷한 한인 친구들을 사귀면서부터 묘한 편안함을 느끼게 됐고, 동시에 오히려 자기 존재에 대해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나는 왜 여기서 지내고 있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그렇게 청소년기 혼란을 겪으며 답을 찾아가다 보니 자연스레 심리 상담가의 길로 이어졌습니다. 내가 어린 시절에 있었던 그 고민과 그런 크라이시스가 있었을 때에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줬던 선생님이 있었더라면 나한테 참 도움이 됐겠다, 그런 느낌을 가질 때에 저는 제 일이 보람이 되고 내 상담자들한테 그 도움을 지금 제가 제공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마음이 뿌듯합니다. 어렴풋이나마 질문에 답을 찾은 지금. 청소년은 물론 성인 동포들도 소연 씨의 상담실을 찾아 편안히 얘기를 나눕니다. 두 가지 문화를 경험했다는 공감대가 동포들이 현지 상담가보다 소연 씨를 찾는 이유입니다. 오랜 시간 한인 동포들을 상담하며 생각한 것들을 책으로 엮어내기도 했습니다. 나도 혼자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런 똑같은 문제가 있구나. 거기에서 좀 위로가 된다면 도움이 되고 거기에서 배움을 가져갈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연구하고 분석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책을 써봤습니다.
모두가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회 구성원이 되길 바라며 한인 동포들을 돌본다는 신소연 씨.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2, 3세 청소년들에겐 나침반으로, 타지에서 외로움에 힘들어하는 한인 동포들에겐 따뜻한 쉼터처럼 그렇게 동포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람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운동화 끈을 고쳐매고 울퉁불퉁한 산길을 달립니다. 자전거도 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수영장이 아닌 댐에서 수영을 합니다. 철인 3종 경기 송영진 선수의 일상훈련입니다. 수영장에서 훈련하는 거랑 다르게 댐에서 수영하면은 이제 물에 대한 공포증이나 그런 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 훈련 같은 겁니다. 수영, 자전거, 달리기 세 종목을 쉬지 않고 이어가는 철인 3종 경기. 코스 길이에 따라 크게 5종류로 나뉘는데요. 최장 코스를 완주한 이들을 아이언맨, 철인이라 부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훨씬 더 먼 거리를 뛰어야 하는 울트라 철인 3종 경기도 있습니다. 송영진 선수는 바로 이 울트라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하고 있죠. 인연은 우연히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로 온통 침체에 있던 시기에 우울감을 떨치고자 시작한 달리기가 철인 3종 경기로 이어진 건데요.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한계를 알고 싶어 장거리 코스에 도전하다 보니 울트라 철인 3종 경기까지 참가하게 됐죠. 지난해 처음 출전한 호주 울트라맨 대회에서 종합 12위로 코스를 완주해 대한민국 첫 울트라맨이 됐습니다. 이후 멕시코에서 열린 대회에 초청받아 유일한 동양인 선수로 뛰었는데요. 호주 울트라맨 전체 회장이신 토니 헐튼 회장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저를 되게 신기하게 바라보셨습니다. 멕시코에 9월에 울트라 대회가 있는데 한번 나가볼래? 이렇게 던지셨습니다. 사흘 동안 수영 5km, 자전거 300km 주행, 그리고 50km 달리기를 하는 극한에 도전해서 한반도가 그려진 옷을 입고 당당히 챔피언 자리에 올랐습니다.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한 지 불과 1년 10개월 만입니다. He's a fantastic athlete. He never gives up. Everything is a challenge for him. He will take it and he will run with it. So no matter what the weather is, no matter if he's injured, he will keep training and keep trying to achieve his goals. Bigger and better goals every time. I think it was a big challenge for him, and seeing him do something like that, it provided inspiration for me and a lot of others as well. 보통 철인 3종 경기를 10번 이상 경험한 이들이 출전하는 울트라맨 코스에서 단 5번의 출전 경험으로 우승을 거머쥔 비결은 무엇일까? 형진 씨는 어릴 때부터 다져온 체력과 스포츠 정신을 꼽습니다. 호주에 오기 전 한국에서 10년 가까이 복싱을 했는데요. 프로 복싱 선수로도 데뷔해 신인 왕전까지 나갔지만 시합에 패배한 뒤 더 큰 세상을 경험하고 싶어 호주로 떠나왔습니다. 뒤늦게 시작한 철인 3종 경기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그는 동포 사회에도 희망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항상 이제 저희랑 운동하시면서 밝고 좀 긍정적이고 그런 마음가짐이 엄청 대단하시거든요. 거기 이제 더불어서 정말 열정적이시고요. 제가 본 그 누구보다도. 훈련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시간이 날 때면 아이들을 찾아 복싱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랜 시간을 쏟은 복싱을 포기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 주위에서 받은 위로와 응원을 돌려주려는 겁니다. 좋은 롤모델을 아이들이 본다면은 그 아이들은 이제 그 기억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해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I envision him being involved in many charities or organizations and supporting other communities or children and people that are disadvantaged. 선수의 길을 포기한 복서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첫 울트라맨이 된 송영진 선수. 희망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맞은 이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뭐 운동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있는 고군분투하고 있는 어떤 분야에서든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을 믿고 계속 앞으로 나가면은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저는 그걸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형진 씨는 오는 7월 한국을 대표해 캐나다 울트라맨 대회에 출전할 예정인데요. 도전을 거듭하며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나갈 울트라맨의 행보를 응원합니다. Jeg hedder Rikke Ina Hong Hertz, og jeg har også min virksomhed her i Holte og på Bornholm, hvor jeg er erhvervsrådgiver med det spirituelle som hovedformål i at hjælpe ledere med at udvikle sig. Men jeg har også lyst til at skulle finde min mor. Ikke fordi jeg mangler hende, men fordi jeg gerne vil sige til hende, at jeg har sådan et godt liv. Jeg har en virksomhed, hvor jeg underviser i ledelse, men med en spirituel vinkel, om at finde mere balance, finde mere kontakt til sin intuition. Jeg hjælper dem med at udvikle sig både personligt og virksomhedsmæssigt og spirituelt. Og jeg har min store podcast-serie, og jeg har været medvirkende i en del tv-programmer. Jeg blev adopteret, da jeg var 15 måneder, og jeg var meget, meget syg, da jeg kom til Danmark. Jeg havde leverbetændelse og var utrolig svækket, fordi jeg havde ikke fået det rigtige mad. Min far har været helt fantastisk og var meget sådan, jeg er så stolt af dig, du er min bedste opfindelse. Ja. Jeg har faktisk haft det godt i skolen, og jeg har aldrig sådan blevet drillet. Der er nogen, der har sagt, at de er skævhårede og så videre. Men jeg har faktisk været meget stærk og meget populær. Og min barndom er egentlig meget sådan en god, solid baggrund og barndom med meget kerneværdier om at være en familie og gøre ting sammen og støtte op om hinanden og meget omkring traditioner. Og det har jeg jo selv meget glæde af at have fået med nogle stærke værdier om, hvordan man skal være som et hjælpsomt menneske og et godt menneske. Så der dør de dør begge to i samme år. Ja, det er meget sørgeligt og hårdt. Da der blev corona, og jeg ligesom fik tid til at sidde og tænke, og jeg også havde sådan, at jeg skulle blive 50 år året efter. Har jeg tænkt meget sådan, hvis min mor eller min far lever, så er de jo ældre. Så derfor så vil jeg gerne give dem den fred, og den, måske tilgivelse, hvis de føler, at de har brug for det. Jeg har haft en professor, en koreansk professor, som har kigget alle mine papirer igennem og hjulpet mig. Jeg har sendt tilbage til adoptionsbureauet for at spørge, om der var noget. Der er ikke noget. Jeg håber, at jeg vil finde jer, eller I vil finde mig. Så jeg beder hver dag for, at vi må mødes eller genforenes, og at det kan give os alle en fred
og en følelse af, at der har været en større mening med, at vi skulle adskilles. Oma, Abba, Tada, Hayo.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아 미주 한인의 총연합회가 미국 워싱턴에서 미주 한인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미주 한인의 날은 한인 이민자들이 처음으로 하와이에 도착한 1903년 1월 13일을 기념하는 날로 2005년 미국 연방의회에서 재정 결의안이 통과된 뒤 미국의 법정 공식 기념일이 됐습니다. 귀한 고려인 동포단체인 비영리법인 고려인 마을이 전 세계 고려인 단체를 하나로 모으는 가칭 세계 고려인 단체 총연합회 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려인 마을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발생한 고려인 난민을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 러시아와 CIS 지역 등지의 고려인 단체와 연대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